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골프채 등으로 본인의 아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해서 유승현 전 의장이 총선 출마 회견 때 아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나를 뒷바라지했다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배가 될 것입니다. 제 아내는 포장을 치고 떡볶이 장사를 하며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였고 재롱잔치 한번 못 가본 딸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공부하여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어느새 학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니 지금 출마하는 회견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박정화 대변인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평생 나를 뒷바라지했다. 그런 아내한테 내가 제대로 잘 대해준 적이 없어서 미안하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실상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게 2016년 그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포 예비후보로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당시에 출마 회견 장면인데요. 그 보통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인의 가족들이 희생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나 아이들이 굉장히 집안에서 이것저것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 유 전 의장, 저 사람도 바로 그 지점을 찝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 이중적인 생활에 대해서 좀 답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당시에 이번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보면은 그 폭행이 있었고 안방에 들어가 있다가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얼마나 그동안 상습적으로 저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유추해 보면 더더욱이나 좀 전에 저렇게 얘기했던 유 전 의장의 얘기가 그 가슴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유 전 의장이 이런 얘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섬김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김포 관내 그때 어린이집 저 폭행 사건도 좀 벌어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또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은 존귀한 인격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골프채로 자기 부인을 저렇게 살해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허은하 소장님, 네. 저 총선 당시에 아내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 뭐겠습니까? 결국은 만약에 골프채로 사망하게 했다라는 이 결과를 모르고 저 장면만 본 유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뭉클하고 좀 공감이 되잖아요. 아, 그래. 나도 우리 아내가 고생 많았는데 참 저 사람도 나랑 같구나. 저 사람한테 뭔가 찍어주고 싶다. 아, 저 사람 안에 참 떡볶이 장사하면서 고생했다. 짠하다. 안타깝다. 그렇죠. 그거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의 표를 좀 얻고 싶은 생각이 여성들의 들겠죠. 표를 잡고 아, 여자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저 정도로 미안해하면 우리 남편도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선거만을 위했던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새빨간 거죠. 거짓말이에요. 정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없다. 보이는 모든 것을 정말 의심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중적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환자라는 얘기를 또 썼었잖아요. 119에 불러서 환자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그 이야기는 저희가 네. 잠시 후에 그 119 통화 내용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럼 이중적인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면, 우리 그래서 눈을 정말 크게 뜨고 한 모습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평판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의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우리 정치인을 뽑을 때 보여지는 것만 믿지 말자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유승현 전 의장은 그런데, 살해의 의도를 갖고 폭행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아내 폭행치사 혐의 혹시 인정하십니까? 아내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폭행하실 때 사망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셨습니까? 말다툼하다 죽이셨다 그랬는데 왜 싸우셨어요? 아내 정말로 죽이려고 하셨어요? 혐의 하나도 인정 안 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시민들에게 한 말씀. 잘못한 거 없으세요?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내 살해 의도 혐의 있으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폭행치사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폭행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유승현 전 의장. 아내가 떡볶이 장사를 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던 그는 국가수 부검 결과
심장이 파열될 때까지 아내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비뼈도 다소 골절돼 있는 상황을 국가수가 공식적으로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아마도 지금 본인도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상해치사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해치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대 강하게 폭행을 했었는데 어디 넘어지면서 머리가 뭐 둔탁한 곳이라든가 뾰족한 흉기에 닿아서 그걸로 사망에 이르겠을 경우, 그런 경우 상해치사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국가수 부검 결과에는 뭐 상당히 많은 이제 상해 부위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차례의 폭행이 아니라 상당한 강도로 지속적인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한두 대 정도의 폭행으로 그러면 상해 고의이긴 하겠지만 이 정도로 장시간 동안 폭행을 한다면 이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서 단순히 상해치사로 이것을 이제 공소 제기를 하기보다는 이 정도 장시간에 폭행이 있었고 부검 결과도 이 정도 다양한 상해 원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맞다. 현 대변인. 네. 저 정도면 아니 심장이 파열됐다는 말은 저는 기자 생활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심장 못 파열. 들어봤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제명은 했습니다만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제가 봐도 우리가 이제 흉기 칼 같은 거 들면은 이제 들이만 대도 살인 미수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심장이 파열되고 갈비뼈가 진짜 골절될 정도로 때렸는데, 골프채도 정말 더 큰 흉기거든요. 더 큰 흉기다. 그렇죠. 골프채가, 왜냐면 골프공을 때리면은 200m, 300m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받겠습니까? 그 정도 힘으로 때렸다는 건데, 이걸 보면 사실은 골프채를 때리는 분들이 좀 습성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집에서 뭔가 이전에도 폭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상해치사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그동안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정 내에는 뭔가 좀 부부싸움에 대해서는 법이 좀 관여 안 하는 시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분명히 저는 살인죄로 기소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